왜 그 여성들 만나서 저희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얘기 시작하면은 3시간 얘기하고 집에 돌아가서 야 집에 들어가면 전화해 하고 전화해 또 1시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보는데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낯섭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대익 하드커버의 장대익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또 하드커버의 취지에 맞는 2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우정입니다. 우정이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진화학자니까 진화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정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보면 관계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보통 그걸 애착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연인들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관계가 우정입니다. 친구들과 동료들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3가지 관계가 인간 관계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거 중에서 중요한 부분인 바로 우정. 자, 이제 곧 3월이 다가오고 3월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기를 맞아서 학교를 가시는 청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직장에서는 보통 1, 2월에 보통 큰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3월부터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동료들과의 관계, 팀원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새로 시작되는 또 한 단계 또 도약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이 우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외계인이 만약에 지구에 와서 포유류 혹은 영장류를 본다 그러면 틀림없이 되게 큰 조직을 만들고 큰 집단을 이루고 사는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중에서 인간은 가장 크고 복잡한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쥐 같은 사회에서 보통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친척 간의 관계 정도를 갖고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영장류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한 그런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회적 동물, 소셜 애니멀이라고도 얘기하고 저는 그걸 울트라 소셜이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초사회성을 가진 종이겠죠. 자, 그래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유니크한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드커버는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맞는 책 2권을 저희가 골랐습니다. 첫 번째 책은 로빈 던바라고 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계신 진화심리학자라고 할 수 있죠. 로빈 던바의 프렌즈라는 책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분도 영국 분인데요. 저는 저자는 사실은 잘 모르는 분입니다. 맥스 디킨스라는 분인데 스탠드업 코미디언입니다. 영국에서 유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쓴 책 제목 남자는 왜 친구가 없을까? 이 책 제목을 보면 남성 시청자들은 조금 이 제목부터가 좀 쓸쓸하실 거예요. 자, 남자는 왜 친구가 없을까라고 하는 책, 이 책과 그 다음에 프렌즈라는 책을 가지고 하드커버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책인 이 로빈 던바의 프렌즈는요. 던바는 여러분 혹시 진화심리학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사회적 뇌 가설, Social Brain Hypothesis라고 하는 되게 흥미로운 가설을 이 진화심리학계에 제시하고 그리고 그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신 분이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뇌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진화심리학 교과서도 쓰시고 많은 연구 논문도 쓰시고 그랬지만 그런 것들 한데 묶어가지고 도대체 우리에게 친구란 어떤 존재인가, 친구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왜 그렇게 맺는가. 또 이 책이 재밌는 것은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면서 우정이라는 게 온라인 세계도 또 이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온라인 세계로 넘어간 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또 어떻게 봐야 되는가, 또 그 관계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 등등에 대한 연구로 꽤 유명하신 그런 분입니다. 원래 영장류학자로 출발했고요. 진화심리학을 하고 계시고 인간의 사회성에 대한 어떤 진화생물학적, 진화심리학적 이해를 펼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책의 어떤 중심 주장을 살펴보면 물론 이제 연구들이 바탕이 되는 거지만 이 중심 주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 관계를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의 아주 독창적인 연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아까 사회적 뇌 가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장류를 연구하다 보니까 인간도 영장류 중에 하나죠. 영장류를 연구하다 보니까 뇌의 용량과 어떤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집단의 사이즈, 예를 들어 개코 원숭이 비비라는 게 있다 그러면 비비가 이룰 수 있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문제없는 최대의 개체수, 이게 이제 보통 집단 사이즈라고 얘기하는데요. 집단의 크기. 집단의 크기와 그리고 어떤 뇌 용량이 양의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뇌 전체에서 신피질, 영장류도 겉에 있는 새로운 피질이 있는데 그 신피질의 어떤 비율, 그러니까 뇌 용량에서 신피질이 차지하는 비율과 실제로 어떤 종의 이제 집단 사이즈가 있는데 그 집단 사이즈가 양의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를 하게 됐어요. 이거 이제 가장 이번에 오리지널한 연구라고 할
할 수 있겠죠. 이런 연구의 바탕을 두고 인간 사회도 보니까 인간도 만약에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면, 그런 관계가 그대로 비례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면, 인간은 이 정도 뇌의 용량을 갖고 있으면, 이 정도의 신피질 비례를 갖고 있으면 한 150에서 200 정도 되는 개체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이루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예측을 해보니까 대략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가 되게 약간의 재미있으면서도 센세이션한 연구로 많이 소개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집단의 사이즈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친구의 관계들이 어떻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확대될 수 있는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친구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인가, 뭐 이런 연구까지 이제 확장하게 됐죠. 로빈 덤바의 독창적인 연구는 집단의 크기와 뇌 용량의 어떤 상관관계, 이거를 밝히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덤바의 수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가설을 또 제시를 합니다. 자, 덤바의 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50이라고 여러분 알려져 있죠. 그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 절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비밀을 그 친구에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무덤까지 같이 할 거야. 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발설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사람들, 그게 보통 5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완전 절친에 해당됩니다. 이 완전 절친은 일종의 지지 그룹이에요. 무슨 얘기를 해도 난 너희 편이야 라고 하는 거죠. 5명의 주위에 또 더 큰 동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15명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5명 빼면 10명이겠죠. 그 10명 플러스 5명, 15명은 일종의 공감 그룹입니다. 베프라고 보통 얘기하는 여러분들 절친이라고 하는 그룹이에요. 그거에 한 3배 정도 되는 50명은 여러분 good friend,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150명, 거기 3배 되는 150명은 그냥 친구입니다. 친구. 그러니까 friends가 150명 정도 되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뭐 1000명, 3000명 이런 것들은 알 수도 있는 사람들이죠. 알고 지내는 사람 혹은 알 수도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도 일종의 반경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공감의 반경처럼 친구도 반경이 있는 거죠. 친구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에너지와 시간을 쓰고 전화도 하고 그리고 만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뭐 20년에 한 번 만났다고 해서 친구야 하고, 사실 그거는 그냥 동창일 뿐이죠. 그래서 이 연구가 되게 이제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친구가 어디까지 친구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숫자가 이렇게 한 150에서 200 정도 되는 선에서 한정되어 있다. 사실은 되게 상식적인 얘기죠. 우리가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우리 내용량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량이 사실은 커진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회적 관계, 다시 말해서 친구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그 관계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사실은 내용량이 작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량이 커진 것도 사실 그 친구 관계가 커지는 그런 것과 맞물려 있는데, 뭐 그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지 아니면 상승작용인지는 그거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인과가 실제로 벌어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뇌 용량과 친구의 사이즈는 관련이 있다.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덤바의 수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관계를 친구처럼 유지하려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조직의 어떤 단위를 결정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우정과 관련돼서 우정이 무한정 뻗어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이 책에서 또 우정과 관련해서 또 크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뭐 예를 들어 비비 같은 개코 원숭이 같은 그룹도 다른 여러 종류의 원숭이들을 연구해 보니까 실제로 친구 관계를 잘 맺는 그런 관계가 좋은 엄마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이 훨씬 더 생존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개체들이 스트레스 레벨, 우리 콜티졸이라고 하는 이제 호르몬으로 측정하는데요. 콜티졸 레벨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우리 인간은 이거 사실 뭐 우리 사회에서는 뭐 증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친구들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은 되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고, 친구 관계에서 갈등이 생긴다, 관계가 좋지 않다, 외롭다 그러면 사실 정신적으로나 생리적으로나 안 좋은 레벨로 들어갑니다. 똑같이 다른 영장류들도 그런 어떤 우정과 정신, 신체의 건강상의 관계가 있다 라고 하는 연구들도 막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또 재미난 연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뭐 온라인에서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SNS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팬데믹 지나면서, 팬데믹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죠? 뭐 만날 수가 없으니까 화상으로 대화도 하고 온라인에서 서로 이제 모임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좀 뭔가 쉽지 않으셨죠? 실제로 그렇게 만나고 나면 약간 허전하고 뭔가 2% 부족한 것 같고 그런 어떤 불만족스러움,
그 다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 혹시 경험하셨나요? 이 책에서도 나오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인간은 수렵채식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화심리학이라는 건 뭐냐면 수렵채식기에 잘 적응된 우리의 심리, 우리의 신체가 지금도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렵채식기는 인류 역사의 99.9%에 해당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에 잘 적응된 어떤 심리 상태, 심리적 역량, 그 다음에 우리 신체의 구조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화상으로 대화하고 막 온갖 기기를 써서 뭐 메타버스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거 하지만 우리가 뭔가 조금 거기에 있어서 결핍을 느끼는 것은 뭐냐, 수렵채식기에 우리의 대부분의 모든 관계가 어땠습니까?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의 감정을 확인하고 그 감정을 공감하고 실제로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관계들이 모두 형성이 됐어요. 실제로 그런 접촉이 일어날 때 예를 들면 뭐 옥시토신 같은 그런 호르몬도 막 생기고요, 엔돌핀도 막 나와서 고통이 완화되고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공감도 더 생기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기기가 발전하면서 혹은 뭐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같이 접촉을 실제로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것들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관계로만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의 혹은 화상 기술이나 이런 것 통해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창업가들한테도 큰 함의가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다루는 질문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들이 많아요. 오프라인의 이런 친구 맺는 그런 관계가 그러면 온라인에 그대로 적용되느냐. 다시 말해서 오프라인에서 예를 들어 5명, 15명, 50명 이런 관계가 온라인에서 똑같이 작동하는가. 그걸 우리가 미러링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연구의 결과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SNS에서 친구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진짜 친구, 다시 말해서 뭐 좋아요를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전화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도 만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친구들의 관계,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에서 완전 절친 5명, 절친 뭐 15명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것은 우정을 맺는 방식에서의 성차예요. 남성과 여성은 어떤 방식으로 우정을 맺는가, 왜 그렇게 맺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남자는 왜 친구가 없을까라는 책이에요. 두 번째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던바의 프렌즈보다 이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론적 배경으로 프렌즈를 소개했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남성들이 보기에는 이 책이 조금 씁쓸한 제목일 수도 있는데요. 첫째 딸이 이 책을 저한테 책상에 뚝 던지고 갔어요. 아빠도 읽어봐라 라고 하면서 제가 최근 읽어봤는데 너무 공감이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친구가 없어서라든가 또 혹은 뭐 모르겠어요. 뭐 왜 그렇게 던져놓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책의 제목에 끌려서 저도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일단 이 책의 저자는 무슨 학자가 아니고요. 이분도 영국 분인데 스탠드업 코미디에 되게 유명한 분이래요. 뭐 저는 영국에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에서 꽤 유명한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시고요. 뭐 이 책을 써서 더 유명해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책의 시작이 자기가 결혼을 할 이제 상대가 있는데 결혼식에 들러리로 어떤 남자친구를 들러리로 골라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의 우정에 대해서. 나에게 정말 친구가 누구인가? 친구란 무엇인가? 그동안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과연 친구인가? 그리고 왜 그들은 왔다가 사라졌는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막상 떠오르는 친구가 왜 없는가? 혹시 여성도 그런가? 여성들이 친구를 맺는 방식과 남성들의 친구 맺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왜 다른가? 그리고 심지어는 이 책이 되게 재밌는 부분은 사실 이 저자의 절친은 여성 2명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여성 2명이 결국에는 제가 약간 스포일을 하자면 이 여성 두 친구를 들러리로 세웁니다. 그 스토리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남성과 여성의 친구 맺는 것의 차이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이유에 대해서도 성찰하고 있죠. 이 책이 재밌는 구성인 거는 자기 스토리를 막 전개해가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각 챕터마다 자기 얘기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각 챕터마다 연구자들이 등장합니다. 연구자들에게 실제로 그 궁금해서 인터뷰를 하거나 논문을 읽거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책의 저자가 만난 중요한 인터뷰인은 로빈 던바예요. 던바를 되게 재밌게 그리고 있습니다. 던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두 책이 하나의 짝이 될 수 있겠구나. 프렌즈란 책이 이론적인 책이고 연구서를 조금 더 쉽게 쓴 책이라고 한다면 이 남자는 왜 친구가 없을까라고 하는 책은 일종의 실천서 같은 거기도 하고 실제로 스토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재밌어요. 정말 재미난 문장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한, 말 잘하는, 글 잘 쓰는 코미디언이구나. 어떻게 이런 단어와 이런 문장을 쓸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게 배꼽 잡고 웃었던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요약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책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뭐 각 챕터마다 뭐 이론적인 얘기도 하지만 결국 그걸 자기 삶에 녹여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깨달음을 많이 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남성과 여성은 이렇게 친구를 맺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 두 책에서 공유하는 얘기는 남자들은 친구를 맺는데 약간 목적 지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년 남자들이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뭐 그 조직에서 나와서 다른 조직으로 가거나 아니면 은퇴를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외로운 남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중년 이상의 남자들 중에 외로운 남성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여성 짝이 없어서라기보다도 뭔가 정말 우정에 있어서 뭔가 좀 여성과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에 비해 여성들은 친구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왜 여성들은 이렇게 친구가 오래 가고 그리고 한번 맺으면 굉장히 어떤 상황이든 간에 굉장히 길게 가고 남자들은 만났다 헤어졌다가 또 이런 직장에서 이런 어떤 우정을 맺었다가 또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 과학적 실험으로도 그리고 연구로도 사실이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을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공감되는 얘기예요. 제 주변에도 봐도 정말 중년에 진짜 우정을 맺고 있는 동성인 남성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떻게 사귀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여성과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른 거에 가장 중요한 측면은 여성들은 목적 지향적이거나 어떤 일을 중심이나 액티비티 이런 활동 중심의 어떤 관계를 맺기보다는 일종의 정서적인 친밀함을 되게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왜 그 여성들 만나서 뭐 소위 뭐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얘기 시작하면은 3시간 얘기하고 집에 돌아가서 야 집에 들어가면 전화해 하고 전화해 또 1시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보는데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낯섭니다.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같이 골프 치고 오늘 잘 쳤어 우리 재밌었어 하고 그냥 끝나고 술 한잔 먹고 그냥 끝나는 거죠. 들어가서 또 뭐 몇 시간 동안 뭐 자녀에 대해서 부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성들의 어떤 우정이 들어가 있는 수다 같은 걸 보면은 끝이 없죠. 그래서 이 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성들은 linguistic bonding을 한다고 그래요. 언어적인 어떤 일종의 결속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남성들은 activity based bonding이라고 얘기합니다. 활동 중심의. 그래서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역시 수렵 채찍기로 돌아와요. 우리의 이런 마인드셋이나 어떤 심리적 능력들은 결국 수렵 채찍기에 잘 적용된 건데 수렵 채찍기의 남성들은 주로 공동으로 사냥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의 어떤 연합, 동맹 같은 걸 맺었죠. 자, 거기서 중요한 우정이라는 건 뭘까요? 일단 도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로열티 같은 거예요. 충성심 같은 거죠. 이 집단에 대한. 자,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여성들은 주로 홈레인지에서 채집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채집을 하며 사는 거에 있어서는 공동의 어떤 뭐 그런 게 아니라 늘 어떤 감정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특히 또 자녀 양육과 같은 데서 공동의 자녀 양육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결속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래 가야 돼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각자 남성과 여성이 집단 생활을 같이 하지만 이 친구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풀어야 될 문제가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주로 감정적인 교류를 통해서 서로 대화, 수다를 통해서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직장을 어디 가든 이 사람이 어떤 단계로 달라지든 간에 별로 상관이 없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남성의 그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에 따라 달라져요. 이 조직에 있었으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 조직 안에서 친구이면서 동시에 경쟁자죠. 끊임없이 경쟁자로 봅니다. 이 조직에서는 친구 우정을 맺었는데 다른 조직으로 갔을 때는 어때요? 굳이 맺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정서적 교류라고 하는 어떤 끈끈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남자는 왜 친구가 없을까라고 하는 이 책도 보면은 그런 어떤 남성의 어떤 다름, 우정에 있어서 이 다른 어떤 관계 맺기 방식,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성찰해가고 알아가고 왜 내가 왜 이 들러리를 선정하지 못할까? 왜 나는 오히려 여사친이죠. 여사친과의 관계가 훨씬 더 끈끈하고 감정적인 어떤 그런 좀 결속이 느껴질까? 라고 하는 이 약간 미스터리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 가는 과정이죠. 이런 차이는 호르몬적으로도 나타납니다. 보통 이제 여성들이 친구 관계를 맺을 때 나오는 호르몬은 옥시토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옥시토신은 언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여성이 자기 자식을 낳을 때 정말 얘는 내 아이인 거잖아요. 엄청난 애착 관계, 엄청난 공감을 이걸 발휘해야 됩니다. 왜냐면 너무 힘들게 낳고 얘가 정말 외계인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완전히 세뇌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호르몬이 제가 너무 의인화를 했습니다만 그게 옥시토신이에요. 근데 남성은 오히려 야 우리가 이제 친구구나 라고 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에요. 남성 호르몬이죠. 이건 경쟁에서 혹은 뭐 이건 내가 어떤 거에 우위를 점할 때 막 서로 경쟁할 때 뭐 어떤 목표를 향해서 뭐 함께 막 달려갈 때 으쌰으쌰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호르몬적으로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또 밝혀졌죠. 그래서 친구는 다 같은 친구긴 하지만 남성과 여성이 맺는 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그들이 누가 친구인가에 대해서도 얘기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그거의 어떤 특성 때문에 얼마나 길게 가냐 얼마나 끈끈하냐 얼마나 깊으냐 이런 것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를 조금 우리 사회 현상으로 응용을 해보면 특히 이제 한국은 이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 이제 최고인데요. 안타깝게도.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남성 노인의 자살이 압도적인 1등입니다. 왜 남성 노인이 자살하는지 이유를 캐보면 결국에는 외로움이에요. 그럼 여성들도 외롭지 않느냐 노인들 외롭죠. 하지만 여기서도 성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성들은 끈끈한 언어로서 수다로서 이 정서적인 친밀감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느 정도 저리로 흐르고 있는 거죠. 근데 남성들은 이제 은퇴도 하고 또 친구들이 또 죽어나가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이제 노인이 됐을 때 뭐 정서적으로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서로 젊었을 때 그 경쟁했던 어떤 으쌰으쌰했던 충성심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느꼈을 만한 어떤 우정의 어떤 타입을 여기서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외롭고 나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더 느끼게 되고 나는 어디에도 기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우정을 발휘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80세를 건강하게 산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뭐 1.5배, 2배 정도 되는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친구들과 둘러싸인 세계에 살게 되거든요. 왜냐면 가족도 다 떠나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정이라고 하는 노인들의 우정, 장년들의 우정, 저처럼 중년들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정말 여기 보시면 올해 가장 중요한 책 남편의 책상에 올려두었다 뭐 이런 부인도 계시고 그 다음에 중년 남성들 나이가 들면서 남성들이 한번 꼭 봐야 될 외로움과 이 친구 관계에 대한 어떤 되게 재미있는 그러면서도 되게 뼈를 때리는 그리고 뭔가 함의를 갖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남성들이 더 깊은 우정을 더 쌓아갈 수 있을까? 남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남성과 여성이 우정에 있어서 이런 차이를 갖고 있다 차이가 있게 진화해 왔다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 그걸 숙명처럼 받아들일 게 아니죠. 우리는 그걸 다 디코딩한 거죠. 그걸 이해한 거죠. 그러면 뭐가 더 좋은지의 어떤 가치에 기반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년 남성들이 결국 문제는 뭐냐면 친밀한 어떤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맺지 못해 왔기 때문에 타자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너무너무 외로워진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맺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남자들끼리 막 수다 떨고 하는 거가 조금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남자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 술이나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저는 친구가 많아요. 친구가 많다고요. 저 친구 관계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부분이 있어요. 또 제 삶을 돌아보고 또 한편으로는 제 생활 패턴을 좀 바꾼 것도 있어요. 그거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주로 누구랑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 날짜가 언제가 좋아? 라든가 야 그러면 어디 식당에 갈까? 어디서 만날까? 내가 예약할게?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나 얼마나 자주 했나를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절친이라도 그냥 그 절친이 그냥 너 언제 나오고 뭐 여기 우리 예약할 테니까 너 괜찮니? 그러면 그래 괜찮아. 되게 소극적으로 관계 맺기에 대해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절친이라고 할 만한 친구들이 얼마나 있는가? 또 정말 그들도 나한테 그렇게 느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하면서 그런 저의 행동이 떠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만나자 그러면 오케이 저기 캘린더를 열고 날짜를 잡자. 자, 지금 잡지 않으면 우리 못 만나니까 지금 잡자. 오케이 그래서 잡았어요. 그러면 제가 앱이나 무슨 뭐 지도를 통해서 식당을 추천합니다. 이 식당 어때? 좋다 그러면 제가 예약을 해버려요. 제가 사실 이랬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변화된 거고 내가 우정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내가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제 행동이 좀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어떻게 친구들과의 우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 두 책에 아주 공통된 건 뭐냐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유지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사실은 수렵채짓기에 잘 적응된 거죠. 왜냐면 모든 자원들이 그 친구 관계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 저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종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잘 안 했을 때, 잘 못했을 때 뭔가 심리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고 그것이 잘 안 될 때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시면 우정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가 반성해 보시고, 뭐 그게 조금 문제가 됐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써보세요. 저는 그런 면에서 되게 이 책을 읽고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 또 중년 남성의 우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 경험을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자, 모든 일에는 때가 있나니. 너무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그때가 밀려온다. 이거를 누가 주셨냐면 저희 절친이 주셨는데 어느 모 대학의 교수님이십니다. 사회에서 한 10여 년 전에 만났어요. 너무 절친이 됐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분이 저에게 어떤 노력과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크게 반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만들고요, 이거를 정말 절친들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해 봐요. 일단 너무 귀엽고요,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이걸 받는 순간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친밀한 감정이 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서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남자들이 서로 만났을 때 끝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친구를 몇 두었다. 이건 저는 이제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고 한번 또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중년을 대상으로는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장대기 하드커버의 주요 시청층이 분석을 해보니까 40대, 50대 남성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주 타겟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학기를 맞이하고 또 3월, 봄이 됐고 새로움이 늘 싹트는 그 3월에 여러분들 우정의 새로운 싹이 트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정과 관련된 두 권의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그 탄탄한 기반의 좋은 책을 또 소개해드립니다. 하드커버에 매우 잘 들어맞는 그 두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관계에 더 깊은 어떤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엔 우정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또 더 유익한 그런 책들로 혹은 그런 수다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